최근에 제가 은퇴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요. 은퇴를 앞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안정적인 생활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현재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 60대의 자산 구조를 보면 6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이 적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부동산은 자산을 늘려오는 매우 좋은 투자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학습 효과로 인해서 은퇴를 앞두고 있고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높은 거죠.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높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부동산 관련된 부채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은퇴를 했는데도 여전히 집에 대한 대출이 2억, 3억씩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것들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얼마 전에 신문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두 가지 경우를 은퇴자를 비교를 했는데 한 경우는 토지하고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절대적인 그런 경우였고 한 경우는 가치가 있는 집 한 채만 가지고 있고 대부분은 금융자산으로 바꿔서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내는 경우였습니다. 두 경우를 비교하면 전체적인 자산의 크기는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더 많았지만 여전히 대출도 남아있는 상태였고 금융자산이 적다 보니 매월 발생시킬 수 있는 현금 흐름도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그런 경우였고요. 반대로 집을 한 채만 가지고 나머지는 다 금융자산으로 바꿨던 경우는 매월 250에서 300만 원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과거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 아파트에 살면서 현금이 없어서 몇 년 동안 도시락을 먹었다라고 하는 씁쓸한 기사가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현금화 할 수 없다고 하면 내게 아닌 거죠. 자산을 활용할 수도 없는 거고요. 나중에 주택연금 같은 것들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보유해야 될 집의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부동산의 비중이 너무 높아서 현금화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은퇴를 앞두고 있는 시점 또는 은퇴를 하게 되는 시점에 맞춰서 현금성 금융자산을 많이 늘리는 그런 작업들을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부동산 시장이 과거만큼 크게 수익을 내기 어려운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여러 채의 부동산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는 한 채의 가치가 높은 주택을 보유하는 것들이 더 나은 전략이 될 거고요. 부동산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갭 투자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받을 수 있는 임대부동산의 형태로 바꾸는 것들도 필요한 전략이 되겠습니다.